네, 오늘은 또 기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국제면의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테러 기사인데요. 러시아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이제 테러가 발생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경찰 신부에게 총기 난사, 이슬람 테러라고 이제 기사는 헤드라인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테러 장소가 정교회 성당과 유대교 성당을 이제 타겟으로 잡았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제 다게스탄 지역에 이슬람 이제 분리주의 반군이 유입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 상황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그 사건이 이제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조사된 내용에서는 이제 국대 테러 조직이란 점까지만 이제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테러 조직이면 이슬람 테러리스트 중에서도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테러 조직을 언급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부분은 일단 기사상으로는 안 나왔고, 혹은 이게 아무래도 외신을 가져와서 쓴 내용일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지어서 말을 하지 않은 건지. 하지만 이제 정황상으로는 아무래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그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죠. 일단 지금 현 기사는 제 다게스탄, 그러니까 러시아 영향권 내에 있는 자치공화국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 3월 올해 3월만 해도 러시아 수도 한복판에서 테러가 발생했었죠. 그 3월 22일 날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으로 145명이 사망하고 551명이 부상을 당한 충격적인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이렇게 제가 자세히 아는 거는 이제 나무위키를 보고 따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본인들이 직접 밝힌 테러 조직 ISK, 호라산 이슬람 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소위 아는 그 IS 집단의 사나 지부 소속,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테러리즘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테러를 했다고 발표할 정도면 자신들의 어떤 폭력성을 드러냄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극단적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시기가 올해만 해서 크게 지금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러시아가 테러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슬람 이제 극단주의 세력과 러시아에는 어떤 악연에 의해서 이런 테러가 일어나는 건지, 그에 대한 의문사항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저는 단편적인 정보만 있다 보니까 지금 써내려간 지금 이제 말하는 내용은 좀 약간 뇌피셜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주로 이제 굵직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들은 영미권,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사실상 이제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활동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죠. 워낙 그 이슬람 테러주의자들로 보이는 세력은 거의 이제 유입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이제 내부 총기 사건들은 꾸준히 일어나지만 유럽처럼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하기 어려운 위치가 됐습니다. 9.11 이후에 이제 주 타겟팅 포인트는 이제 유럽이 되어버렸죠. 유럽에서는 워낙 크고 작은 테러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라고 하기에는 러시아는 애매한 지정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위치죠. 유럽 같지만 유럽 같지 않은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러의 근본적인 목표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유럽 지역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어쨌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지금 서구권,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제 적으로 삼는
대상은 이제 서구권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서유럽과 미국 이 두 축을 타겟으로 잡고 테러를 해서 이들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려는 그런 느낌인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왜 테러를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게, 러시아가 가진 그 슬라브주의, 약간 민족주의적인 성향과 이제 과거 사회주의 그 소비에트 시절에 어떤 정치적 행동들,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그 이슬람 세력에게 악감정을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련 시절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브레즈네프 시기에 아프간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중동 내 이제 사회주의 영향력을 조금 과시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슬람 뿌리 테러 조직인 이제 탈레반 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아프간을 이제 장악하지 못하고 이제 철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뭐 그 부분도 많이 영향이 있겠지만, 뭐 지금의 어떤 아프간 내 탈레반이나 이슬람 테러 조직과는 또 완벽하게 그런 연계점은 없긴 하죠. 각각의 다양한 극단주의 세력들이 그 자기들만의 어떤 이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같은 이슬람이면서도 다 미묘하게 다른 또 종파들도 있고, 또 다른 그 국가 간의 그 테러리즘과도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를 테러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찾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를 언급한 부분을 또 차치하고 그러면은, 이 소련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의 러시아를 봤을 때 과거의 소련의 사회주의가 분명히 이제 반종교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동 내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이슬람권에 대해서 좀 건드렸던 게 러시아에 대한 반감 가졌을 것이고, 어쨌든 사회주의란 거는 종교에 대한 반대점이기 때문에 이슬람권, 그냥 중동에 이제 퍼져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중동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이 큰 오점으로 남았던 게 아닌가 싶고, 미국 또한 아프간 개입이나 이런 이라크 개입, 이런 과정이나 이런 중동 내에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9.11 테러라는 큰 재앙을 겪었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은 근본적으로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그 상처를 생채기를 낸 집단에 대해서 테러로 보여주는 그런 근본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죠. 괜히 이슬라모포비아가 나올 수가 있는, 그 이슬람 공포증이 생기는 게 괜한 기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라는 것 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퍼져나갔던,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종교를 퍼뜨리는 그 행위 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했던 거라서, 그러니 굉장히 호전적인 약간 종교적 DNA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이 부분은 어떤 정도 넘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루고 싶은 게 이제 러시아의 그런 슬라브 민족주의. 그러니까 소련이 성립하더라도 사회주의로 인해서 종교가 부정당했지만, 그래도 지금 러시아를 보면 여전히 정교의 성당이나 뭐 유대교의 성당들이 계속 남아있던 걸 보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떠나서 정교회가 어떤 소련 내 그 러시아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공간이자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탄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대로 이제 건물들은 남아있던 부분.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은 종교라는 게 거의 박살나 버렸죠. 뭐 중국은 아시다시피 문화대혁명 통해서 뭐 유교적인 그런 전통적인 부분까지도 다 박살내 버리는 마오이즘이 있었고, 또 북한은 현재 뭐 종교가 주체 사상이 종교가 되어 있죠. 종교를 반대한 사회주의가 종교를 만들어낸 국가, 주체 사상이 종교화돼 버린
실제로 세대 10째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참 종교라고 하기엔 굉장히 빈약하지만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서 세뇌시키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사이비의 세뇌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제 주체 사상이 종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북한이나 중국을 보면은 종교가 거의 설 자리가 없는데 뭐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시절이나 동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그런 종교에 대한 부분은 그 암묵적으로 그냥 좀 묵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대놓고 강요 강제로 없애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정교회가 중심이던 사회니까 정교회도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종파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죠. 또 러시아의 그 슬라브 민족주의와 결합됐으면 타 종교, 무슬림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전통적인 가치에 따라 무슬림들에 대한 굉장한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러시아의 민족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호전성, 뭐 꼭 타종교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뭐 성소수자들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신과 다름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슬람 혹은 이제 무슬림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가진 그 민족주의 색채, 보수적인 특성이 이제 강한 남성성과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극도의 혐오, 또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혐오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슬람 분리주의 반군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강하게 대응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어떤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슬람 세력들도 테러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런 식으로 모스크바에 테러를 하고 다게스탄 지역에 테러를 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보복을 하는 식으로 테러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테러가 분명히 이제 절대 악이지만 그들도 테러를 함으로써 테러가 공포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테러를 통해서 어떤 파급력을 계산했을 테고 거기까지 닿았고, 또 분명히 이제 그들이 어떤 원한이나 분노를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11이라는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고 서유럽에서 계속 테러리즘이 일어나는 것도 그 서유럽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테러했을 때 자신들의 어떤 테러리즘이 좀 더 부각되기도 하고 일종의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들에게 그 서구권에 대한 분노도 일종의 표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러시아에서도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중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러우 전쟁으로 해서 유럽처럼 테러했을 때 그만한 주목받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모스크바라는 거는 이제 수도이기 때문에 그 사유에는 해당되는데, 다게스탄 지역은 확실히 무슬림 그 분리주의 세력과 그 자치공화국 내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이제 그 세력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테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러시아와 이슬람 간의 테러리즘이 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뇌피셜을 조금 돌려봤는데, 참 한편으로는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참 엄청난 광기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왜 이슬람주의
테러리즘이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국 광기에 가깝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는 있어 이슬람이라는 가치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테러를 행하는 집단은 진짜 자신들이 알라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지, 제가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그런 알라를 위해서 이제 전쟁을 테러를 해서 성과를 세우면은 무조건적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건지, 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작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의문을 갖긴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힌두교는 그 정말 뭔가 다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음이라면, 이슬람은 약간 공포감이 들면서 느껴지는 그들의 광기에 서린 그 이해하기 어려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뭐 꼭 이슬람이나 힌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보편 종교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게 점점 더 무신론에 대해서 확 퍼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에 대한 그런 신념보다는 차라리 이성이나 과학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러시아와 이슬람 테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사거리를 한번 잘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또 생각할 거리가 될 만한 기사가 보이면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